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3월 모의평가 10번에서 13번 독서 지문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부터 항상 매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총 3개의 문단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뭐 4개의 문단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고 한번 볼게요. 이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시험에 낼 것도 뻔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계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문에서 이해가 돼야 기본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텐데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문제가 뒤에 보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문단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을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지금 자동 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이 후보로 제시돼서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중 빈도가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 이런 게 지금 자동 완성이지. 그래서 자동 완성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동 완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네. 한편 그러면은 뭔가 역접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워드 프로세스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다른 건 검색인가 보다.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그러면 여기부터 요까지가 검색의, 여기도 뭐라고 하면 돼?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뒤가 재밌는 게 나왔죠.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래. 이게 우리 모의고사 때 많이 봤지. 뭐뭐와 모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니은과 기억은 모두, 이런 것들은 모두라고 하면 공통점이고 달리라고 하면 차이점을 제시할 때 우리가 쓰는 구조 표시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뒤가 차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시험을 내기가 명확한 문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동 완성이라는 개념과 검색이라는 개념을 지금 제시하고, 자동 완성과 검색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개념 제시와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단으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단이라고 판단이 되겠지. 그래서 1문단에서는 자동 완성과 검색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념 요 정도 보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2문단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이 됐네. 우리 글이라는 검색어, 그러니까 우리 글을 지금 검색하는 거야. 그럼 한글 땡땡 띄고, 이게 띄어쓰기야. 우리나라에서 띄고 창제된 띄고 우리 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를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가정을 했지. 예를 들어서 그럼 18개래. 그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지금 우리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글자만 셌더니 18개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18글자라고 했지? 그럼 띄어쓰기를 포함해 볼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 14글자에 띄어쓰기 포함하면 17글자잖아. 그러면 결국 이거 말고 뭐도 포함이 돼야 돼? 그렇지, 아까 땡땡이라는 게 있었지. 이것도 포함해야 돼. 이게 우리가 문장부호야.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할 때는 글자 수에 뭐하고 뭘 포함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문자 플러스 띄어쓰기 플러스 문장부. 그래서 요거를 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문자와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글자 수를 지금 여기서 검색한다는 개념이야.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봅시다.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뭔가 방법을 지금 얘기하네. 우리 글, 그럼 세 글자지 지금.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그럼 세 글자씩 자르래. 그러면 여기서 한글하고 이 문장 부호도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한글 문장 부호. 그럼 그 다음 시작은 어디서? 한 글자 빼고 글에서 시작해야겠지. 글 문장 부호,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띄고 시작하면 문장 부호 띄어쓰기 우,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겠지. 그럼 총 몇 개가 만들어져? 그렇지, 16개의 비교 대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18글자지만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은 이거보다 줄게 되는 게 기본인 거야. 그래서 이를 검색과 각각 비교해서 같은지를 확인한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총 세 글자씩 16개의 비교 대상이니까 16 곱하기 3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검색어 길이에 비해, 요거 좀 중요한 게 나왔네.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고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요거 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죠. 지금 뭐가 달라지면 검색과 비교해야 되는 게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횟수도 늘고 검색 시간도 는다 라고 해서 키워드 비교해야 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 길이가 늘어나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뭐야? 비교 횟수, 그 다음에 검색 시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해볼 수가 있겠네.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나 개수라고 했나요? 개수. 그러면 그 다음에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비교 횟수, 그 다음이 시간, 요렇게 구분이 돼야겠지. 정확히는 검색 시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도식화를 해보면 비교해야 되는 대상의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졌어. 길어지면 비교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검색 시간도 는다. 근데 이게 줄어들거나 개수가 적어지면 비교 횟수도 적어지고 시간도 적어진다 라는 이런 공식화도 지금 가능하지. 여기서 3문단 문제지기가 지금 시작이 되네요.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게 지금 우리 독서에서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끝나는 것들은 문제 제기야. 그러면 이 밑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 그럼 한마디로 이 밑에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지. 왜? 비교해야 될 대상 자체가 많아져 버리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고 검색 시간이 늘어나 버렸잖아. 그럼 얘네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몇 글자씩?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당연하지. 얘는 하나씩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세 개씩 비교해버리면 3분의 1로 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비교 횟수가 줄고 검색 시간이 줄어든다. 그럼 결국 이걸 지금 이 횟수라든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 하면 된다? 그치, 한 글자에서 세 글자로 지금 바꿔버리면 이게 줄고 이게 줄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중요 개념 나왔죠? 해시 함수라고 한다.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 함수가 생성된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하고,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 값과 비교 대상 해시 값을 비교해서 두 문자열의 일치함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앞에 예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 만들어진다.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된다. 물론 해시값을 형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 두 문단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라고 묶어서 그럼 결국 뭐야? 얘네 가지고 뭐 낼 수 있는 거야? 해시 함수를 통해서 검색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거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그치, 뭘 이용할 수 있냐면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오히려 이거는 제가 조금 이 문제죠. 12번을 통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12번을 보고 나서 나머지를 보잖아. 그럼 훨씬 조금 이게 내용이 쉬워질 수가 있거든. 지금 보시면 12번 문제를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기억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래. 그럼 기억을 봤더니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문자열을 보면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한글 땡땡 문장 부호를 포함해야 되니까 띄어쓰기랑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 글이다 라는 지금 문장이 있어. 근데 이걸 검색을 봤더니 어떻게 검색하냐. 검색은 우리 글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총 우리는 문장 부호랑 띄어쓰기를 포함하니까 하나 둘셋 네 개의 글자가 지금 돼버리는 거지. 그럼 4개의 글자로 지금 이 문장을 뭐 해야 돼?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나눠볼게. 4개씩 나누면 처음에는 그 다음 요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한번 보면 하나 둘셋넷 번호를 붙여보면 총 15개로 지금 4글자씩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2번을 봤더니 우리가 조건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우리 글이지.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이거 중요한 말이 나왔네.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의 문자열은 제외하래. 그럼 문장 부호 있는 거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돼? 빼버리는 거야. 그럼 문장 부호를 빼버리면 얘가 지금 빠지겠지. 그러면 지금 우선 3개가 빠졌네. 그럼 아직까지는 12개가 비교 대상이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된, 아까 띄어쓰기는 이렇게 썼잖아. 이게 포함된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잃지 않는 부분은 또 뭐하래? 제외하래. 그럼 띄어쓰기가 쓰인 부분을 봐야 돼. 그럼 봤더니 띄어쓰기가 몇 번째에 쓰여 있어? 3번째에 쓰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으면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걸 뭐 해야 돼? 동그라미 쳐야지. 근데 얘네는 아까 이미 지워진 상태니까 얘네는 특히 얘가 여기 있더라도 제외된 상태지.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에서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에서 얘,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머지들은 없는 거니까 제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 몇 개가 날아가? 10개가 날아가서 총 비교 대상은 조건이 이게 조건 1이고 이게 조건 2에 따라서 총 2개의 비교 대상만 남을 수 있다 라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몇 개가 만들어진다? 3개가 아니라 2개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12번을 먼저 풀고 나면 나머지들이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 어렵진 않았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한번 하나씩 쳐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라는 문제죠. 1번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그치, 얘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를 찾잖아. 그걸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지를 확인한다. 맞네. 2번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값을 행성하는 해시 함수를, 아니지, 동일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확히는 모두 다른이라고 해야겠지. 답은 2번. 3번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그치, 왜냐면 문자열이 대상 문자열이 부분으로 잘라서 검색어랑 비교하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되고. 4번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를 고려해서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제시한다. 그치, 사용 빈도가 뭐 한 거였어? 높은 걸 고려했었지. 그 다음 5번 자동 완성은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치, 왜냐면 왜 편리해? 손수 입력하지 않아도 후보 단어가 뭐 해버려? 제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하게 돼? 편리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뭐야? 적절한 걸 고르라 했네요. 적절하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적절한 것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봅시다. 문제가 조금 잘못 타이핑이 된 것 같아요. 1번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횟수가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아까 기억납니까? 동일한 순서로 가야 돼. 길이가 길어지면 비교해야 될 게 많아지고 검색 시간이 느는 거야. 근데 비교에 대한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횟수가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 방법 말고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로 나눴었던 걸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 그럼 1번은 틀렸네요. 2번 대상 문자열이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져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군. 단축? 아니죠. 단축이랑 관련이 없지. 3번 검색어보다 긴 대상의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서, 그쵸, 지금 개수가 늘면 비교 대상은 어떻게 다? 늘어난다. 그럼 시간도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나겠군. 답은 맞네. 그래서 결국 뭘 알았어야 돼? 요걸 또 알았어야 된다는 게 다시 반복되는. 그 다음에 4번 대상 문자열이 한 개일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군. 틀렸죠. 증가죠. 그 다음 5번 대상 문자열이 두 개일 경우는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 계속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지,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 틀렸죠. 줄어드는 거지. 함수 연산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한다. 답은 3번으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고 밑에 풀었고. 그 다음에 어휘,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은, 그래서 이 지문 2020
2학년도 3월, 모의평가 10월에서 13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특히 요 두 가지만 계산을 잘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조심하고, 요거에 따라 이게 전제라면 이걸 적용하는 걸 좀 조심을 할 수 있는 요 문제 하나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관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자동 완성과 검색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그래서 총 시험 문제는 얘가 하나, 둘, 셋. 요게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독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